자, 일단 이미숙 여사님 포트폴리오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려주셨던 부분이 이제 현대차 부분인데, 포트폴리오 기준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 예전에 잘 기억해 보시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터질 때 있죠. 그게 언제였냐면은 삼성전자가 2016년도 3분기의 기준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이 터지면서 굉장한 조정이 연출이 됐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앞전 고점, 사상 최대치 신고가였거든요, 여기가. 이것을 넘겼단 말이에요. 넘긴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설명을 못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저 넘긴 것이 외국인이 매수해서 넘겼다, 실적이 좋아서 넘겼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 당시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 실적이었던 36조 7천억을 못 넘겼어요. 2016년에 30조도 못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오고 있을 때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나서 조정받을 때 누구나가 다 매도하라고 얘기를 했죠. 끝났다. 오버슈팅이었다. 과도하게 올랐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때가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최순실 씨까지 겹쳐지면서. 근데 이제 결론은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문제가 배터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SDI로 다 떠넘겼죠. 떠넘기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삼성전자에 안겨놓지 않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7만이 움직임을 주나요?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만 만드나요? 삼성전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핸드셋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이번 리콜 사태 관련해서도 그 규모가 뭐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적으로 윤정부가 대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시장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만큼의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변동성 자체가 시초가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막 20일선 지켜진다. 20일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20일선 무너졌다고 여기다 매도합니까? 아니죠. 그런 흐름도 아닌데 무슨 20일선에 연연을 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에 문제, 리콜 관련된 내용이 그게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앞전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하자.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차의 월봉 기준은 7년 만에 최고점을 넘기고 있는 과정인데 이 7년 만에 최고점을 넘기는 과정에서 19만 원 또 20만 원 18만 원, 20만 원, 19만 원 이런 라인들이 계속 이제 매물이 부딪히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매물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뭐야? 매물벽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올리느냐? 요 기준을 가장 크게 놓고 보죠. 근데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거래대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들어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오늘 기준에 종가가 플러스로 못 돌리고 끝나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 자체가 0.33%의 강세인데 삼성전자가 벌써 이미 0.67, 하이닉스가 1.57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 지수가 얼마 움직이냐면 5포인트, 6포인트 움직입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IT의 강세 부분 때문에 여타 업종이 눌려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현대차 부분이 오늘 완벽하게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있지 않다. 나와 있는 뉴스 내용 부분 대비.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부분은 기존의 그 전략대로 유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만에 고점을 넘기는 과정에 거래대금을 수반시키고 있다. 그 거래대금을 수반시키는 과정 속에 실적 개선이라는 데한 요인이 있다. 거기에 엔화 강세 부분이 현재로서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거기에 정부 정책에 또 맞물려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자동차
그러니까 뭐 수소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런 부분이 정부 정책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비중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규 편입의 기준, 그리고 지금 이미숙 여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비중이 7%세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최대 폭의 비중을 30%까지는 채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 자동차 업종의 자신감, 이것이 생겼을 때에는 최대 30%까지 채울 수 있다.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 유지, 오히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 기준도. 그래서 지금 18만 3,500원이시면은 요 단가 대비해서 현대차도 지금 가볍단 말이에요. 또 이슈가 불거진 상태고. 그럼 요 단가 대비 대략 그 5% 범위. 그럼 얼마가 되죠? 18만 원 기준에 5%면은 9,000원 정도,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기준 잡아서, 그렇게 되면 10,000원을 빼주면은 17만 3,500원, 뭐 17만 5천원 이 정도 기준이면은 추가 편입 일부 단행해서 뭐 10% 비중까지 맞추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요. 두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뭐 추세대로 잘 가고 있죠. 삼성전자의 이번 달 말 기준의 목표 주가는 이제 일단 어찌됐건 7만 원 선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연말까지 기준에서는 충분히 8만 원 뭐 이런 기준점으로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해도 돼요. 다만 이제 우리의 시장에서의 그 눈높이 부분을 조금은 낮춰놔야죠. 계좌 수익률을 뭐 몇백 %씩 수익을 내겠다 이런 그 관점보다는 뭐 현재 기준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한 수익률, 그것이 시장이 추세적인 강화로 연동이 됐을 때 충분하게 수익률은 뭐 가져갈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5% 비중인데 유지,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8% 비중에 14만 1,800원이신데 유지하시고 이쪽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 13만 원에 8%신데 오늘 이제 신풍제약이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원체 변동성이 크죠. 이쪽은 변동성이 큰 쪽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같이 들여다 볼 거예요. 일단은 21선까지 열어놓자는 거예요. 큰 거래량을 터지면서 아랫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한 점진적인 가격 반발력이 시장 지수에 연동되면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면 어떤 종목이든 달라요. 시장이 강한데 테마주 못 가라, 시장이 강한데 테마주 안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시장이 강하면 다 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시장이 약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신풍제약의 변동성이 원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수도 있다. 당연하죠. 그거는 제약주들, 의약품주들 지금 뭐 상한가가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장이 강하면 동반적인 강세를 띨 수 있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비중 조절하거나 그렇기보다는 15만 원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으로 16만 원, 그 정도 넘길 때 이제 차익 실현 여부 결정을 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눌리더라도 감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개장 전에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결론은 양봉으로 돌리고 있어요. 일봉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이 우리가 상반기 실적은 알고 있죠. 7,700억이란 말이에요. 상반기 실적이. 근데 오늘 그 컨센서스가 아니라 이제 잠정치 나온 실적이 개장 전에 이제 오픈을 해줬는데 아주 좋은 시기에, 소형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시기에 오픈을 해줬어요. 지금 뭐 연휴 직전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강력하게 웃기지 마라. 뭐 현대차 배터리 문제가 왜 우리 문제냐? 현대차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적 부분이 3분기에만 9천억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상반기 전체적으로 7,700억인데 이것이 이제 세분화돼서 나올 텐데 IR이 이제 21일 날 있기 때문에 21일 날 그 4시에 IR 그때의 기준점, 뭐 이미 그 이전에 수급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60일선을 놓고 볼 때 기간 외국인 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60일선 지금 어떻게 되죠? 계속 우상향이죠. 잠시 주춤거리고 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요 실적에 기인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9월 중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4분기 내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3분기에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 긍정적으로 오히려 지금 뭐 플러스까지 돌려놓을 그런 기세죠. 현대차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신풍제약이 또 3%대 눌림목이 좀 확대돼 있는데 시장 영향이죠. 시장은 강하고 코로나19는 잡혀나가는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 뭐 시즌이든 신풍제약이든 변동성이 확대돼 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변동성이 크니까 좀 감내를 하고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서 나머지 주력주에서의 강세 거기에 뭐 LG화학, 한시름 놓고 현대차 추세 강화 확인이 다 되니까 LG화학 비중이 지금 이제 5%시고 66만 원이신데 역시 유지. 예. 나머지 부분 이제 우리 방한 종목이 아닌 개별 종목의 이제 기준이신데 그래도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뭐 대형주의 기준이라서 긍정적입니다. 추세적인 범위에서는 뭐 시장이 원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쪽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주봉의 기준에서도 상승 형태 확인형 거기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만 좀만 실려주면은 추세의 강화 부분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60MA 부딪히고 거기서 거래량을 좀 수반시켜주면서 들어 올려주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력주가 아니니까 이제 개별적인 매매 기준에서 차익 실현 기준 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KMW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방안에서 이제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좀 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수급의 영향을 안 받고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융당국에서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지금 의약품 중에 의약품주들이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와도 금융당국이 터치를 안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KMW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 200% 들어올렸다. 이 부분이 선행매매 아니냐, 스몰캡 쪽에서 장난친 것 같다 해서 하나대투의 스몰캡 담당자를 고소를 했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지금의 의약품주들은 더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KMW의 부분도 당연히 시장이 강세를 띠기 때문에 뭐 5G가 됐든 뭐가 됐든 추세 강화 부분은 연동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수급 변화 부분은 손바뀜으로 해석해도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방안에서는 주력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방안에서는 주력주의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비중을 좀 많이 더 실어놓는 게 1순위의 기준을 삼성전기와 LG전자의 기준이 이제 매집의 기준.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견인 역할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견인이라는 게 그냥 견인이 아니에요. 시장이 26%, 2017년도에 26%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가 100% 이상 올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3배, 4배씩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봐야지 그냥 뭐 약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KMW는 가급적이면은 옮겨주시는 걸로 어느 쪽으로 IT 쪽에 IT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갖고 계신데 비중을 조금 더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도 이제 우리 종목은 아닌데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인가요? 시가총액 1,000억입니다. 얘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지금 없죠. 무조건적으로 빠져나오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맞나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량 정리 비중이 아니 얘가 왜 비중이 13%나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지? 유동성이 없는 종목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걸 누가 추천했을까요? 이런 종목을 이게 비이성적으로 만약에 수익이 난다라고 치더라도 비이성적인 수익이 난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런 종목만 찾게 되고 비이성적인 변동성만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은 안 돼요. 정리입니다. 정리. 예,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력주로 옮겨가시고 지금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 자동차 세 가지 있기 때문에 넷마블의 거래가 실리면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넷마블 쪽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강 ILI 아니 얘네들을 왜 이렇게 비중을 어떤 친구가 이걸 비중을 사라고 그런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658억짜리 종목을
전 거래일에 10월 8일 날 100만 주가 터졌다고 해도 그래봐야 7, 80억 거래대금이고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이거를 추천을 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 누가 추천한 거예요, 이거? 이런 거를 황금 대바닥 주다라고 해서 추천하는 이건 아닙니다. 이게 정리입니다.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얘도 지금 정리죠. 무조건 정리.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간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근데 비중이 또 높으세요. 싹 다 정리입니다. KBM 테크의 경우에도 KBM 테크 잠깐만. KBM 테크 이거 왜 안 나오지? KBM 테크 BNM 응? 이게 왜 안 나오죠? 나만 안 나오나? KBM 테크 어찌됐건 KBM 테크도 정리입니다. 지금 KBM 테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딨냐? KBM 테크 종목명 KPM 테크. 예. 저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뭐 교육용이랍시고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올려드린 윤정부가 잘못된 거죠, 사실상. 투자 위험으로 지정될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격 반발력이 나오더라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5%씩. 그러니까 방 안에서 문자가 안 나가면은 매수를 못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방 안에서 문자가 나가는 종목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방 안에서 문자가 나가는 종목만.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좀 실려 있고 변동성이 양봉으로 쏟아올라 주면 그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들어갈 수는 없죠. 결론은 KPM 테크 정리. 그렇게 하면 현대코퍼레이션 조광 ILI 디지털 옵틱 그다음에 KPM 테크 네 종목 정리. 네 종목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KMW 화이트 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 주력으로 좀 옮겨가는 전략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